life,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안녕하세요. 템세빛 가정의학과 의원 원장 이창엽입니다. NK세포가 뭔지 모르시는 선생님들은 잘 없으실 거예요. NK세포 그냥 내추럴 킬러셀, 우리 선천 면역을 담당한다. 외부에서 뭔가 균이 들어왔다. 아니면 암세포가 생겼다. 라고 했을 때 1차 방어선이죠. 최전선은 피부지만 그 다음에 1차 방어를 담당하는, 감지해서 죽인다기보다는 마구잡이로 죽여줄 수 있는, 그리고 잡아서 이걸 또 우리 표적 면역계, T셀, B셀로 정보 전달을 해주는 그런 세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활성도가 낮은 NK세포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암세포를 잘 못 잡아 죽여요. 우리 활성도가 높은 NK세포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암세포에 가서 암세포를 잡아서 죽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한 30살이 넘어가면 계속 암세포가 생성이 된다고 하죠. 그게 암으로 발전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NK세포, 우리 몸에 있는 기본 방어 시스템이 그거를 암으로 발전하지 못하게 이렇게 잡아먹어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NK세포 활성도에 대한 검사는 그 면역력을 간접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죠. 검사 방법이 원내에서 하시기에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체열을 해가지고요, 요거를 24시간 배양을 해야 됩니다. 배양을 잘 한 다음에 혈청 뜨듯이 떠요. 그거를 분리해서 얼려가지고 검사실로 보내면 수탁에서 검사를 해줍니다. 검사 원리는 이제 NK세포에서 인터페론 감마라는 면역 물질이죠.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데 그 사이토카인 양을 측정해서 정량해서 NK세포 활성도를 보는 검사 기법이라고 합니다. 참고치는 1차 목표는 저는 50 이상으로 가져갑니다. 검사실에서 주는 거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0에서 100은 이상하다. 100에서 250은 경계를 해야 된다. 250에서 500은 주의를 해야 된다. 500 이상은 양호하다고 하는데 저는 2차 목표를 1000 이상으로 세팅하는 거를 선호합니다. 이 검사는 이제 WBC 디퍼런셜 카운트고 여기서 중성구랑 림프구를 나눠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냥 제가 느끼는 거는 완전히 매칭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NK세포 검사 자체도 변동이 큰 검사예요. 대략적으로 그냥 NL 레이쇼가 1.6 정도 된다. 그러면 NK셀 액티비티를 500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고 여기서 이거보다 NL 레이쇼가 높다. 그러면 NK셀 액티비티가 좀 떨어져 있구나. 그리고 이거보다 낮다. 그럼 NK셀 액티비티가 좋을 가능성이 많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환자들한테 많이 하는 비유인데요. 불임 검사할 때 정자 검사 하잖아요. 정자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정자의 활성도도 중요하잖아요. 이 NL 레이쇼는 정자의 숫자를 보는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NK세포가 림포사이트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뉴트로필 퍼센티지가 너무 높고 림포사이트 퍼센티지가 너무 낮으면 절대적인 숫자가 적으니까 임신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럼 NK세포가 낮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림포사이트 숫자가 많다고 해서 꼭 활성도가 좋은 건 아니라는 거. 근데 대부분은 림포사이트가 좋으면 활성도가 좋아요. 꼭 그렇지 않은 환자가 있을 수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NL 레이쇼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림포사이트 카운트는 WBC 카운트 곱하기 림포사이트 퍼센티지 하면 이제 카운트가 나오잖아요. WBC가 한 3000, 2000 이렇게 나오는데 림포사이트 퍼센티지만 높아서 NL 레이쇼가 좋다고 무조건 면역력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림포사이트 카운트가 한 1500 이상이 되고 NL 레이시오도 어느 정도 1.6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NK셀 액티비티 저하가 있으면 높은 거보다는 낮은 거에 의미를 많이 두거든요. 낮았을 때는 거의 안 좋습니다. 감염 증가, 그리고 NK셀 액티비티가 낮은데 나는 아무런 건강에 문제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환자들 롱텀 팔로업 해보시면요, 2년 3년 지나면 암 발견돼 가지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시는 경우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원장님 그때 말씀하실 때 내가 치료를 할 걸 그랬어요, 이런 이야기 하면서 나타납니다. 사이모신 알파는 뭐냐? 흉선에서 존재하는 면역 물질이다. 그냥 NK 떨어져 있으면 사이모신 알파 주면 된다 라고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면요, NK세포 액티비티가 안 올라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 질문 정말 많이 받거든요. 환자 NK셀 액티비티가 오히려 내려갔어요, 아니면 거의 안 올라가요. 이래서 진짜 환자한테 할 말이 없고 너무 난감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대부분 원료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원료 공급, 글루타민, 그리고 아미노산, NK셀 만드는데 원료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아미노산도 당연히 백혈구 종류니까 만드는 원료로 사용이 되죠. 그리고 태반주사들, 비타민 D, 비타민 C 이런 것들 함께 공급해 주셨을 때 더 잘 올라갑니다. 그리고 1앰플씩 주 2회 했는데 안 올라간다. 그럼 2앰플씩 주 2회. 그래도 안 올라간다. 2앰플씩 주 3회. 그래도 안 올라간다.
4앰플씩 줘도 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제 사이모신 알파 3개를 제 배에 꽂고 왔거든요. 약간 이제 제가 감기 기운이 느껴진다거나 좀 피곤하다거나 제가 면역력이 떨어질 것 같은 시점에 저는 그냥 한 번에 3개, 4개를 제가 맞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약간 감기 기운이 있다.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에 한 번에 3개씩 드립니다. 그러면 약간 감기가 올라고 하다가 괜찮다. 이런 피드백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더블링 해가면서 사용해 볼 수 있다. 사이모신 알파1을 고용량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근거 논문들입니다. 한 번에 10개까지 썼을 때 안전하다는 안정성에 대한 테스트는 있었고요. 그렇다고 10개를 쓰진 않죠. 저는 맥시멈 4개까지는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암 치료에 대한 내용들인데 암 치료할 때 한 번에 4개를 줬더니 좀 더 효과적이야. 그리고 2개씩 데일리를 줬더니 좀 더 효과적이야. 이제 그런 논문들에 대한 내용 근거 자료. 그리고 라인액도 NK세포 활성도 증가에 도움을 준다는 이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라인액만 주고 NK세포 활성도가 올라가냐라고 봤을 때는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NK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올라가는 환자에서 같이 줬을 때 분명히 잘 올라가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루타민도 이런 근거에 의해서 덴드라이틱 셀의 원료로 사용돼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글루타민 용법에 보면 얘를 아미노산 250cc에다가 믹스해서 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 50cc짜리 언제 뽑아서 믹스하고 있을 거예요? 그냥 노말셀라인하고 50짜리 디펩티벤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주입 속도를 조절하셔서 2way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요약판 요거 하나 기억하고 가시면 되죠. 이렇게 하면 면역력 올리는데 참 도움이 된다.